일장 오래된 간판 아래 허름한 역 앞 벽돌색이 바랜 칼국수집이 하나 있다. 간판은 삐뚤어졌고 글자 중 칼은 이미 색이 벗겨져 희미하다. 그곳의 이름은 역전 칼국수. 단순하고 오래된 이름이다. 아침 해가 역 담벼락에 걸릴 때쯤 노인은 문을 연다. 70을 훌쩍 넘긴 손에는 여전히 밀가루가 묻어있다. 할머니의 손끝은 거칠지만 동작만큼은 여전히 정확하다. 식당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 오래된 라디오 하나. 손님은 거의 없지만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켠다. 그게 자기 약속 같은 거라며 할머니는 웃는다. 점심 무렵 몇몇 영무원들이 들른다. 그들은 늘 같은 자리 대신 다른 테이블에 앉는다. 이유를 묻는 손님이 있으면 모두 같은 대답을 한다. 그 자리는 늘 비워두는 자리예요. 낡은 의자 하나가 항상 비어 있다. 그 위엔 수저 2벌, 물컵 2개, 그리고 접혀진 손수건 하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 같지만 정작 그 자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늘 그 자리를 한번 쓸고 묵묵히 자리로 돌아간다. 말없이 손끝으로 밀가루 반죽을 접는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오늘도 오겠지. 카메라는 정가락에 수저 2벌이 올려진 테이블 하나를 비춘다. 그리고 화면이 어둡게 전환된다. 그 자리가 언제부터 비워져 있었을까? 기다림의 습관. 할머니의 이름은 이춘자, 나이 78. 이 식당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세운 곳이다. 처음엔 역전 손님들로 붐볐고 칼국수 한 그릇에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이 넘쳤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던 해 할머니의 22살 아들이 군에 갔다. 그는 떠나는 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돌아오면 칼국수 2그릇 주세요. 하나는 나, 하나는 내 전우.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2그릇을 끓였다. 시간이 지나도 식당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하다. 반죽을 치대고 면을 썰고 육수를 끓인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빈자리 앞에 2그릇의 국수를 놓는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다큐팀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멈칫한다. 글쎄, 세월이 너무 흘러서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마치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지키는 사람처럼. 밤이 깊어갈수록 역은 고요해진다. 창밖으로는 기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식당 안의 전등 불빛이 그 열차의 그림자를 따라 흔들린다. 화면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클로즈업된다. 젊은 군인 2명, 밝게 웃으며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그중 한 명이 할머니의 아들이다. 그 전후부는 혹시 아직 인터뷰어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몰라요. 그 사람은 연락이 없었어요. 다만 그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죠.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비워진 의자를 비춘다. 그 자리에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앉는다. 마치 누군가 잠시 앉았다 간 듯이. 익숙한 하루.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난다. 국물을 끓이기 전 할머니는 제일 먼저 그 의자부터 닦는다. 먼지가 쌓이면 그 사람 앉기 불편하니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래, 같은 찻잔. 할머니의 하루는 반복되지만 그 속에는 기억의 온도가 있다. 식당 문을 열면 몇몇 손님들이 인사한다.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응, 다행히 아직 젓가락질은 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엔 한산하다. 할머니는 빈 의자 맞은편에 앉아 육수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요즘은 그 사람 꿈도 안 꿔요. 대신 국물 냄새가 그립더라고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여기 혹시 자리 있나요?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다른 자리를 권한다. 저쪽에 앉아요. 거긴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 앉는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춘다. 국물의 김이 천천히 흩어진다. 할머니는 그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의 눈빛에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설마. 그가 앉은 자리.
남자는 조용히 국수를 주문한다.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말없이 끓이기 시작한다. 면이 익어갈수록 할머니의 손이 떨린다.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붓는 순간 할머니는 손끝에서 오래된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낀다. 남자는 국수를 한 젓가락 뜨더니 조용히 말한다. 그땐 너무 젊었어요. 당신 아드님이 제 목숨을 대신 구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고른다. 그래서 당신이 그 자리의 주인이었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다. 매년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그 자리 여전히 비워두셨더군요. 할머니는 국물을 떠서 그 앞에 놓는다. 그 자리는 당신이 앉아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까지 기다렸으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고 눈시울을 붉힌다. 그날 그 동료가 제게 그랬어요. 우리 둘 다 살아서 돌아가자. 하지만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용히 물컵 하나를 더 놓는다. 이제 두 그릇 제자리를 찾았네요. 식당 안에는 라디오의 클래식 선율이 흐른다. 연발을 후루룩 삼키는 소리가 섞인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힌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들의 손을 비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식탁 위에서 잠시 스친다. 그리고 할머니가 속삭인다.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오장 한 그릇의 온기. 그날 이후 식당의 불빛은 여전히 매일 켜졌다. 하지만 이제 그 의자는 비워두지 않는다. 그 남자는 가끔 들러 국수 한 그릇을 먹고 갔다. 둘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면을 썰었고 그는 여전히 조용히 그릇을 비웠다. 아들이 참 국수를 좋아했죠. 할머니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전투 전날에도 국수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가면 엄마 칼국수 먹자고요. 시간은 다시 흐른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온다. 할머니의 식당 문 옆에는 작은 나무 액자가 걸린다. 사진 속엔 젊은 군인 두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엔 글이 있다. 이 자리 다시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춘자는 그 자리에 앉아 국수를 한 젓가락 든다. 이제 됐네. 약속은 지켰으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카메라는 할머니의 손 위를 비춘다. 그 손 위엔 아직도 따뜻한 김이 남아있다. 그 김은 천천히 식당 천장으로 올라가 마치 오래된 영혼을 감싸듯 사라진다. 몇 해 뒤 역 앞 칼국수집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그 집 칼국수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마음이 먼저 배불렀거든요. 카메라는 낡은 간판을 비춘다. 역전 칼국수 햇살이 간판 위로 내려앉는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사실 잊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그릇의 칼국수처럼 기억은 식지 않는다.